시작하겠습니다. 그 누르면 찌릿 안 소리 나나? 잘 된 거죠? 응? 아이고 괴로워라. 잘못될까봐 조마조마해요. 환자 이거 했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다가 했나? 그래서 경호는 북녘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해인사는 아니에요. 이것도 초짜 때 한 거야. 이게 해인사가 아니고 원래는 천장함에서 하룻밤인데 하룻밤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피부병이 옮아서 해인사에 가서는 그냥 더 올랐겠죠. 아주 그냥 문둥이랑 그냥 치료해 준답시고 이렇게 하셔서 문둥병 여인과 동침하는부터 이미 치병으로 피부병이 있었다고 하나 남에게 신세지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경호의 깔끔한 성격으로 봐서 아주 가까이 시봉했던 망공이나 수월이나 해월조차도 스승 경호가 지병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다만 추측으로 닭똥집에다가 개소주를 넣으면은 효염이 있다고 합니다. 닭똥집은 뭐고 개소주는 뭐요? 닭똥집이 뭐요? 나는 닭똥집 말만 들었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어? 아, 닭모래집이 닭똥집이에요? 그것도 못 봤어요. 나는 못 본 게 너무 많아. 닭똥집에다가 개소주를 집어넣는데 개소주는 또 뭐야? 개소주는. 근데 누가 개를 잡아서 만든 소주래. 그게 아니고 그 개소주가 무슨 뭐래더라. 소주를 부어서 만든 거래요. 어쨌든 간에 소주를 넣어서 이걸 먹으면 좋다고 해갖고 경호선사가 이것도 또 고지식 하시니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저차 전봉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던 가운데에 술을 좋아하시게 된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민간 처방이 있으나 그러나 어디서 그것이 승려의 신분으로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밤마다 누가 재산청원이가 닭을 갖다가 잡아서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은 거겠죠, 술량이. 경호는 이러한 지병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안 눌러줬어.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지만 지금 카운트가 안 돼. 그 일에 대한 털끝만치의 후회나 미련도 없었다. 경호는 자신도 병이 있음에 병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으로 보이고 방장산의 신약도 영생불사 한다는 거나 방장산에 가면은 영생불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 불로초라죠. 그래가지고 이 방장산을 찾는다고 진시황이 찾았는데 우리나라에 왔다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했는데 그게 뭐야? 영지버섯. 영지버섯이에요. 그래서 영지버섯이 불로초라고 중국에서는 돼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초로라고 죽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구해보라고 당부를 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방장산에 가면 신약이 있다 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있대더라. 그런데 경호선사는 나는 인생이 초로와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편안하면 못 얻는데 뭐 얻으려고 가냐. 근데 너는 한번 가봐. 그 얘기요. 근데 너는 한번 가봐. 거기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설여요. 그래서 망설이고 못 가죠.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구해보라고 당부하지만 병든 자는 망설이고 있죠. 방장산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 그래서 병든 사람이 경호에게 물었죠. 도대체 무슨 병인지 낫지 않는지요? 그러니까 경호가 방장산에 가면 신약이 있대더라.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숨을 구할 수 있다더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초로와 같거늘 또한 그 편안함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도 안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방장산의 신약도 죽기는 마찬가지인 것을 여기서 신약은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는 즉 선경에 있다고 믿어온 것이 선경이 뭐야? 신선세계라는 얘기죠. 신선세계에 가면 뭐가 있더라? 풀로초가 있더라. 그런데 병든 자가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 편안함을 얻기 어렵다고 망설임만 거듭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경호선사는 가지 말고 너는 가봐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장산은 삼신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례산, 방장산, 영주산 나오네. 그리고 사기의 열자에서는 삼신산의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산이라고 합니다. 신선이 사는 산, 즉 우리나라는 복례산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복례산은 금강산이죠. 그죠? 금강산의 이름은 뭐 가을에 복례산, 여름에 뭐더라? 아니 가을 봄에 복례산, 여름에 먼산, 가을에 금강산, 겨울에 사골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개골산이 그 뭐죠? 금강산 이름이잖아요. 영주산은 제주도에 있다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방장산은 어디? 저기 지리산.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산을 본따서 한 거고 실제로는 이게 중국에 있대요. 그래서 사기의 열자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신선의 얘기지 뭐 실제로 여기 가본 사람이 있어? 있는가 봐. 열자에 의하면 발해의 동쪽, 우리나라 발해 있죠? 발해 저 위에 그 발해의 동쪽에 수억만리 저쪽에 오신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높이가 각각 3만리며 금과 옥으로 지은 누각이 들어지고 뻥 주옥으로 된 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그 나라의 열매를 먹으면 불로 불사한다 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은 모두 선인들로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산다고 전해지는데 본 사람은 없겠죠. 원래 오신산은 본래 큰 거북이의 등에 옆에 있었으나 그 뒤에 투산은 흘러가 버리고 삼신산만 오신산 중에서 투산은 흘러가 버리고 삼신산만 남았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상한 얘기도 많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삼신산은 발해 중에 있다고? 인간 세계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사람이 다가서면 바람이 불어서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일찍이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그 산에는 많은 선인 다녀왔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 산에는 많은 선인들이 있고 불사약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사기에 의하면 BC 3세기에서 발해 연안에 그러니까 발해가 대단한 나라인가 봐. 일단은요. 발해를 우리가 뺏긴 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이 하나는 발해를 뺏긴 것 같아요. 발해가 우리나라 거잖아. 대조영이 말이야. 대조영이 발해를 했는데 왜 뺏겼어? 발해만 있었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중국까지 다 차지했으니까 중국이 감히 넘보지도 못했을 거야. 발해는 어떤 놈이 뺏겼어? 대조영이가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삼신산을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시황은 신선설에서 가장 지대한 관심을 보여가지고 나오네. 진시황이 방사 나오네. 서불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소년소녀 수천 명을 이끌고 불사학을 구하러 왔는데 서불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뭘 구해갔더라? 그거 영지버섯을 구해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전설과 같이 삼신산 이자가 나오네. 금강산, 복례산, 한라산, 영주산, 그리고 지리산, 방장산. 이것이 삼신산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잘도 해놨네. 경언어님이 남쪽에 있을 때 나녀와 동숙하다가 피부병을 얻게 되죠. 이거 아까 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한약방에서 치료를 받고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이 대중에 목격돼 갖고 신랄한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계율을 파괴하는 자라 해가지고 마종이라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샀죠. 근데 경허선사에게 병든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차마 말을 못했어. 근데 방장산에 가면 신약이 있대더라. 너 가서 구해라 해갖고 했지만 경허는 불로초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다만 경허는 자신이 앓고 있는 피부병이나 고쳤으면 하고 바랬지만 경허는 북쪽에서도 이 고질병을 고치지 못해요. 죽는 날까지 못 고치고 그냥 가셔서 어떻게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마지막에는 갑산에서 최학상 조씨가 갖다주는 구절초를 뜯어먹고 구절초를 말려서 드시고 그러다가 치료를 다 못 마치고 영원히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셔요. 실제로 경허는 남쪽에서 이미 삼수갓산 북행을 감행해가까지 수많은 망설임이 있어왔죠. 요거는 내가 마지막에 넣은 것 같다. 마지막에 그냥 넣었어요. 제가 수많은 망설임이 왜 왔어요? 자신의 처지가 전봉준 장군과 연관된 이상은 그 목숨이 이미 보장할 수 없는 처지로서 경호 자신이 선지식으로 생불로 더욱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것도 불안해했고요. 결정적 사건으로는 경호선사를 삼수갑산으로 딱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건이 뭐예요? 살인사건이죠.
이제 살인사건까지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니까 이제 하다 안 돼서 이것들이 마종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로 뭐라? 오냐!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본격적으로 쫓기는 신세가 돼서 경호는 드디어 삼수갑산을 감행하게 됐다고 이 살인사건 이야기를 그 누가 변소로라고 하는 항명도일의 제자가 있어요. 그 참성국 경호선사가 14세에 변소로에게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 1903년 여름에 해인사 퇴설당에서 그걸 써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더라? 참성곡이더라요. 말이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참성곡 있죠? 그거를 경호선사가 14세 변소로에게 써줘요. 14세가 뭘 알아. 그래서 그 변소로가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가 나중에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시고 헐쩍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 그거를 참성곡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그게 그 참성곡인데 그때에 변소로가 쓴 것에 보면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이 살인사건. 왜냐하면은 경호선사가 해인사에 있는데 공주경찰서에서 자꾸 찾아와요. 왜? 경호선사의 혐의점을 찾아내려고. 근데 혐의점을 찾아내려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그 물증이 생기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변소로가 그거를 다 겪고 보고 했던 거를 나중에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게 된 본격적인 원인이 살인사건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그냥 하도 쫓기고 또 3인방이 해인사 주지 내놓으라고 해인사 주지가 아니죠. 그때는 뭐예요? 맹주 내놓으라고 하도 목을 쪼아대고 경찰에 고발한다고 너 전봉준 장군하고 천안매부관이지?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잃을 거야. 이렇게 자꾸 3인방이 와서 쪼아대요. 그래서 그냥 경호선사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233 잘 나간다. 아이고 다음 주 요번 주 내로 이거 책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엄청 기네. 삼수갑산 이야기 대단해요. 이것은 이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하여금 사자야. 뭐뭐로 하여금 이런 얘기지. 서동, 서동으로 하여금 불일사자라고도 하죠. 불일사자. 서동으로 하여금 읊었어요. 뭐를 읊어? 숫자를, 수라는 글자를 읊게 하고 나 자신도 읊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저기를 내준 거예요. 뭐죠? 시제를 뭘로 내줬어? 우리가 운자를 띄워서 시를 쓰잖아요, 보통.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차원해 온다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경호선사가 무슨 글자를? 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시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먼저 수라는 것은 뭐랬어요? 수라는 것은 오행상으로 봐서 금이라고 그랬나? 아이씨. 금목수화투 중에서 이 오행에 그래서 옛날에는 참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운치가 있었던 것 같대요. 오행 중에서 숫자 수 금목수화투 나중에 나오네. 목은 파랑, 화는 빨강, 토는 노랑, 금은 하양, 수는 검정이네. 그죠? 그 색깔로는 수가 검정. 또 뭐냐 금목수화토 중에서 수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 수는 당연히 물이겠지 뭐. 이렇게 되고 또 오행으로 또 뭐더라? 이게 있는데 동쪽 서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행에서 방향도 이게 있는데 어쨌든 금목수화토로 지금 숫자라는 것은 숫자는 방향으로는 어딘가 오행 방향 오행 수는 북쪽이고 북쪽이네. 수가 북쪽이니까 여기가 북쪽이라 수를 갖다가 어사가 주지 않았나. 그래서 방향은 수가 북쪽이고 그 다음에 물을 나타내고 있고 또 색깔로는 검정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동에게 숫자라는 글씨를 주고 시를 읽게 하고 뭐 했더라. 나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로 지어가지고 경허선사가 이 시를 하신 것 같은데 사서동 영 수자 영 자영이죠. 나도. 그래서 서동에게 물을 주고 나도 글을 짓게 하고 나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알선성일육이요. 이것도 참 말 안 했네. 이 숫자가 16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1과 6. 아까 그걸 말한다는 게 아니었네. 1과 6. 그러니까 이게 16, 뭐 25,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숫자로 말하면 16이랍니다. 16. 그래서 알선 성일육이요. 악저지 환심이로다. 영영함 천상이고 성성철회심이다. 아니 경허선사는 알기도 많이 알아. 1624 뭐 이런 거 있어요. 숫자로 말하면. 그래서 물을 알선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선이라는 말 많이 쓰죠. 알선. 그래서 16을 16을 시제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악처 지환심이다 이런 얘기요. 처, 지, 환심. 물을 즐거워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깊지요. 우리가 요산요수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요산요수라고 하죠. 요산요수라고 인자는 지자는 서로 다르죠. 인자는 요산이고 지자는 요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자는 뭐를 좋아해요? 산을 좋아하고 인자는 물을 즐거워하고 인자가 맞나? 인자는 산을 즐거워하고 지자는 물을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거 요산요수를 얘기하면서 그거를 지금 인자지산 지자요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서당 이야기라 이 경허선사가 근데 어떤 면에 봐서는 경허사가 너무 불쌍한 게 뭐냐면 선승이 돼가지고 그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승이 돼가지고 서당 이야기에다가 찌들찌들하게 맨날 그 뭔 얘기죠? 이거 유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경허선사가 굉장히 많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자 지자가 지금 경허선사가 지금 따질 때요. 인자 지자가 아휴 힘들어. 입술이 그냥 그래서 지금 여기서 락처 물을 즐거워할 락 이거는 락자도 마찬가지죠. 락자가 무슨 뜻이 있어요? 락자는 세 가지가 있죠. 좋아할 육, 좋아할 육 여기 요산요수니까
조알류, 요산, 요수. 그 다음에 즐거울락, 세 번째는 악, 노래야. 음악. 음악, 악. 아니, 이거 음악악이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내가 이 경어 연구소 하고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내가 꼭 경어 합창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내가 거기를 간 이유가 내가 미쳤어? 지금 경어 선회고 선하는 자가 내가 뭐 때문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거기를 쓰잘데기 없이 갔을까요? 그때가 한참 경어 연극할 때야. 연극을 동국대 이해랑 해설극장에서 올리면서 내가 이 경어 연구소 만들고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경어 연극이었고, 가장 세상에 좀 가장 빨리 알리고 싶어서, 두 번째는 경어 합창단을 하고 싶어서 거기를 간 거야. 얼마나 학원 그때 내가 원장 하면서 이 입술이 다 불어 터가지고 정말 힘들게 거기를 밤에까지 거기를 간 거야. 물론 거기 가서 내가 만나서 좋긴 하지. 거기서 군계 일하기더만. 군계 일하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게 된 인연이 그거예요. 할 일 없이 내가 거기를 왜 가요. 그래서 경합창단 하려고 해가지고 이거 다 만들어 놨거든. 이거 봐. 이 경어 손실을 읽는 모임 있잖아요. 이 경어 합창단 거예요, 다. 경어 합창단을 창단은 했었어, 내가. 어디서? 충정사에서. 그래서 여기 어디요? 그 어디 우리 저기 PPT 여기 이 뒤에 그 TV가 있거든. TV에 이제 여기 경어 연구소 할 때 나는 계속 틀었어요, 그거를. 합창단 그거 한 것도 틀어놨는데 속상하지.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면 그 합창단도 해보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일단은 이거 반주자가 있어야 되고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들어가서 내가 지휘자 과정을 그래서 딴 거야. 악착같이 해가지고 나는 거기를 2년 다녔어. 1년 다닌 게 아니에요. 지휘자 과정까지 내가 악착같이 해서 땄는데 합창단 하나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일단은 사람 모으는 게 어려웠고, 우리 같은 놈은 가장 큰 단점이 굽신거리지를 못해서 틀렸어. 내 가장 큰 단점은 나는 절대로 굽신거리지 않는 게 내 단점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치명적인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나는 어디 가서 평생을 굽신거리면서 부탁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를 그러려고 가고 했는데, 거기를 2년 다닌다니까. 2년 동안 다녀서 그 평생교육은 그 무엇이오 그거. 최고급 지휘자 과정이라나 최고의 지도사 과정이라나 나발이라나. 어쨌든 그것까지 다 따고도 내가 이 경어합창단을 못 만들어서, 우리 경어합창단 어떻게 만들 수 없어? 저번에 어떤 스님이, 내가 또 동국대학교에 뭐 있어 합창단이 동국대학교에. 그래서 그 동국대학교 나온 뭐 동문들로 만들어진 뭐가 있다 그래서 108인가 뭔가 가려고 하는데 그 절대로 또 나하고는 또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또 막 쌍수를 들고 말려요. 나를 쌍수를 들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가보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또 어떤 분이 또 경합창단을 만들어 주겠다 또 홀딱 반해가지고 또 어디를 갔어. 어이? 아주 파란하고 만장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그놈이 중놈은 아니에요. 중놈이었나? 아니, 중놈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누구 소개에 의해서 또 거기를 갔어요. 어디 저기 태백산인가 어딘가를 이제 파란만장해. 갔더니 지가 경어래. 이런 썩을 놈. 네가 경어냐 이놈아? 별놈이 다 있어. 그래서 경어 연극을 자기가 봤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어라고 웃기고 자빠져 앉아있네. 그냥 팔선녀를 거느리고 있더라고. 이런 썩을 놈. 어디다 대고 네가 경어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가서 하룻밤도 안 자고, 하룻밤 자다가 내 성질이 좀 더럽거든요. 그 소개한 사람한테 그냥 퍼붓고, 어디다 대고 이런 것 따위를 네가 경어냐 이놈아. 네가 경어면 나는 경어 하랩이다 이놈아 해가지고 그냥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나온 거야. 무조건 그냥 거기서 떠나서 와보니까 고속버스 막차가 자리가 2개 있더라고. 또 2개 타고 왔어 그냥.
내가 다시는 이 경어 합창단 한번 만들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경어 합창단이 일단은 이제 저걸로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여기는 우리 부처님 노래로 했어요. 근데 나는 부처님 노래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경허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작곡가를 구하려고 여러 군데를 다녔죠. 그 아시나 몰라. 그 내내 거기 그 우리 합창단. 그래가지고 누가 또 소개를 해가지고 갔더니 자기는 그런 걸 못 만든대. 그래서 이제 옳았구나. 그러면 내가 작곡을 하자. 내가 작곡을 배우겠다. 그러다 보니 바빠갖고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작곡을 배우면 내가 경어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서 하고 싶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누구요? 그 홍순지라고 있어요. 아나? 몰라? 불국사에 그 홍순지라고 하는 사람이 경어선 씨의 그 시를 뭐 10개인가 20개인가는 몰라. 그거를 CD로 만들었어. 근데 그 CD 갖고 있지. 그래서 정 안 되면 그거라도 해서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 하게 되면은 우리 그 김경수 씨가 제일 적격자 같더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신심도 있고. 이거는 제일 먼저 경어를 좀 알아야 하지요. 경어도 지하필도 모르는 것들이 노래한다고 합창단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마음의 영혼의 쉼터로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듣다가 참선도 하고, 그러한 이상을 내가 꿈꿨었어요. 꿈꾸고 시도는 해봤는데 한 4개월 유지했나 하다가 안 되겠어서 일단 접고,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한번 그냥 우연히 말이 나왔으니까 노래. 응. 당연히 있어서 거기를 갔죠. 내가 그 합창단 무슨 초침맛에 거기를 왜 가? 거기를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뭐 강 회장인가도 만나고, 또 그 누구 그분도 우리 카톡방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강유정. 네, 카톡방에 들어와 있지. 또 김재일 교수도 거기서 만났지요. 뭐 진짜 내가 진짜 경합창단을 하고 싶었어요. 항상 이 가슴에 한이 있지요. 내가 아이고, 내가 경합창단을 꼭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또 어떤 스님이 또 뭐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더니 뭘 이렇게 별로 없어요, 연락이. 어쨌든 간에 경합창단은 죽기 전에 누군가가 나서서 해준다면 내가 꼭 그거를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을 즐거워하는 곳에는 치해가 깊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산 요수고 지자는 요수라 했다 이런 말이야.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가 깊다고 써놓으셨고, 영영함 천상이요, 그림자마다가 그 물에 어디에 하늘 얼굴이 잠겼어요? 물에 잠겨 있는 거죠. 물에 가면 하늘 얼굴이 다 잠겨. 그림자마다 다 하늘의 모습으로 다 잠겨 있고, 성성 소리마다. 그러니까 지금 물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물로 시제를 삼았는데 물은 숫자로는 뭐더라? 16이라는 숫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 16이죠. 16이라고 하죠. 그 16이라고 하더라고요. 16. 그래서 16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지혜가 있는 것은 물을 즐거워하는 곳에 가면 지혜가 있더라 라고 얘기했고, 그림자는 다 하늘의 얼굴을 다 머금고 있고, 또 물소리는 어떻더라? 사무친 뭐더라? 철저하게 사무친 바다의 마음을 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에 대한 극찬이야? 물에 대한 극찬이지 뭐. 그죠? 그래서 물에 대한 칭찬을 무지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얘기야. 그러나 시조아 변체여, 세상의 조류, 세상의 물정은 뭐다? 변하기가 뭐예요? 변체. 이건 교체된다고 말하는 거죠. 변하기가 아주 뭐하다. 또 이 아자는 뭐라 할까요? 갑자기 아자. 잠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게 나아자거든. 나아자 옆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아자야. 잠깐 아자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뭐더라? 초석변이더라 이런 얘기요. 변하기가 잠깐 있다가 변하더라 말이야. 갑자기 아자. 변하기가 갑자기 변해. 세상 물정이
조석변이로 변한다 이거죠. 세상 물정 변하기가 아주 잠깐이고 잠깐인데 이런 얘기야. 잠깐인데 물은 세월은 암침심이로다. 세월은 어떻게 흘러가? 가만히 흘러가요.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소리 없이 흘러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교하는 거는 뭐예요? 세상 물정과 시조와 세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물정이 조석변으로 그냥 잠깐 사이에 변하는데 이 세월은 뭐더라? 암침심이다. 암암리에 아주 이게 흘러가 버린다. 이 침잠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세상 물정과 이 세월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세월이라고 하지만 이 세월은 물도 세월이라고 지금 같이 그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용히 흘러가잖아요. 소리 없이 밑으로 계속. 그리고 쉼 없이 흘러가는 게 세월과 같아요, 안 같아요? 그 성질상 같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그 물에 대한 시제를 놓고 이거를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어선사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있어요? 7, 8년에 있지요. 뭐. 다 경어선사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어디다 갖다 놔요. 7, 8에다 갖다 놔요. 전부 다 7, 8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거기를 잘 꿰뚫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말은 거기에 대한 뭐야? 주변에 저기고 다 이 저 액세서리들이야. 주변에 액세서리들이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대가 있더라. 7, 8년에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득 어려운구리라. 주득 지을 주자야. 뭐를 줘? 어려운 굴. 얻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지. 뭐를? 어려운 굴이 볼 거예요. 어려운 굴. 이 고기가 사는데 어려운이야. 고기 중에서 제일 센 게 뭐예요? 어룡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룡에 이 어룡이 과연 누구일까요? 경어선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굴은 굴 파고 들어앉아 있잖아. 지금 경어선사가 이 물에다가 어려운 굴을 만들어도 얻어도 괜찮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룡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굴 파고 들어앉아 있죠? 삼수갑산 깊은 굴에 웅이방 토화동에 굴 파고 들어앉아 있어요. 여기도 괜찮다 이런 말이야. 여기다가 내가 어려운 굴을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뭐더라. 그러니까 뭐더라. 풍내는 자고금이라 이런 얘기예요. 풍내. 이 바람 풍자하고 우레레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불어오는 것은 뭐야.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 풍내는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피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그래 경운선사가. 지금 이 풍내가 경운선사도 지금 풍내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풍내는 뭐라더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변함이 없더라.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팠더라. 내가 지금 뭘 팠더라. 어려운 굴을 파서 들어앉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운선사가 그 갑산으로 넘어와서 지은 시는 좀 달라요. 배짱이 말도 못해 이제. 그거 내가 말이지. 오냐 겪을 거 다 겪었고 이제 내가 말이지 한일합방 안 되기를 기다렸는데 한일합방까지 다 됐어. 볼 게 없어. 죽을라면 죽어라. 나도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해볼 테면 해봐. 이래가지고 갑산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시들이 다 세져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할 테면 해. 그냥 내가 이제 여기 와서 내가 굴파고 어려운 걸 만들어도 괜찮은데 이 풍래 소리. 풍래는 뭐야? 폭풍. 그 다음에 또 뭐야? 풍파. 우레소리. 이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그 스스로가 변함이 없더라 이런 말이야. 언제나 인간 세상에 따른다 안 따른다. 언제나 인간 세상에 그냥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어려운 굴이나 만들고 말겠다. 오냐 이 참놈들아. 이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확실히 이 갑산으로 넘어온 뒤에 시들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서당 중에서 그 강계에 있는 갑상 용포제가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서당이에요. 여기가 지금 서동에게 물을 주고 그를 짓게 하고 자기도 지었다는 얘기는 스스로 지었다는 얘기죠. 스스로 물을 시제로 삼았는데 물을 즐거워하는 것은 지혜가 있다. 그림자마다 하늘을 그리 잠겼고 소리마다 사무친 바다의 마음이더라 이런 얘기지. 여기 해심이고 천상이고 누가 해심이고 천상이라는 거는 지금 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천상을 다 담고 있고, 그러니까 안 담을 이 그림자는 비치는 거잖아요.
그럼 물은 모든 걸 다 담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 전체를 다 담고 소리는 바다를 다 품고 있다라면 바다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에 대한 극찬인데 물은 뭐라더라 하늘을 다 담고 있고 그리고 소리는 그 흘러가는 철철 흘러가는 소리는 바닷소리를 다 마음에 담고 있어서 바다와 하늘을 다 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물이. 그런데 그 세상 물정이 변하기는 잠깐이라서 이게 세상 물정 변하기는 잠깐이면 조석변이고 세월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소리 없이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세월은 물처럼 흘러 이런 말 하죠. 왜냐? 왜 세월을 물처럼 흐른다고 할까요?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절대로 물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상선약수라고 그러죠. 물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절대로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세월도 물과 같다 해가지고 가만히 흘러가요. 소리 없이. 그래서 물의 그 품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이거는 사상 물점이 아주 조석변이로 보낸다는 것을 지금 이거 잠깐 아짜래도 잠깐 그래서 이 물에다가 내가 지어도 된다 이 말이야. 지어서 어려운 굴을 만들어서 내가 얻어도 좋으니까 여기 있어도 숨었어 굴 파고 어디 굴 값싼 굴 파고 들어왔는데 이 풍내라는 것 세상 풍파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예나 지금이나 그냥 변함없이 그냥 오더라 이런 얘기라 뭐냐 할 테만 해봐라 이 잡놈들아 이래가지고 경선사가 배짱이 많이 생겼어요. 주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동시에 가장 난해한 글로써 일컬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주역이 어려워요. 나도 이 주역을 배우려고 좀 시작을 해봤는데 보니까 나하고는 좀 안 맞아. 그래서 주역하다가 그만뒀거든. 어쨌든 주역은 공자가 극히 신중하게 여기서 받들고 있는데 이 주역을 만든 사람은 주자예요. 주자주의라고 하죠. 주의가 무슨 이름을 만들었어요? 역경이라잖아요. 시경, 서경, 역경이 우리가 세 가지가 유명하게 치죠. 삼경, 사서삼경이라고 하잖아요. 논어맹자, 대학, 중형을 사서라고 하고 삼경이라고 하는 거는 시경, 서경, 역경인데 그 중에 이 역경이 주자주의가 만들어서 굉장히 공자가 사서삼경을 중요하게 여겼죠. 경호선사도 사서삼경에 그냥 아주 박박사요. 박박사요. 그래서 이 주역은 오경의 으뜸으로 손꼽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경호는 주역에도 엄청 능통해요.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그거 할 때 어디요? 그 무안에 공산에서 이렇게라고 했어요. 그 동학농민혁명을 어디서 거사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봉준이 물어와서 그것은 나는 남쪽의 묘종에다가 한 표 던진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써온 거야.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근데 경호선사가 무안을 찝은 거죠. 그래서 내 말은 그 말이죠. 그때 무안 공산에서 일으켰더라면 그 날짜들이 하루씩 밀려지면서 우금치의 그 대패를 피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무안의 공산에 가보니까 참 어이가 없게도 경호선사가 그 무안의 공산에서 한 일하고는 거기가 비보진압지지예요. 비보진압지지. 이름 자체가 이미 이겼어. 비보라는 거는 뭐예요? 숨겨놓은 보배로운 곳이다. 진압. 이 진압은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가. 무안 공산이라는 곳이 비보진압지지야. 그래서 거기서 일으키라고 했는데 전봉준 장군은 안 일으켰어요. 고창에서 일으켰어요. 자기 동네. 그러니까 거기서 경호선사한테 여러 군데를 써왔어요. 어디로 하면 좋을까 했는데 경호선사가 나는 남쪽에다가 묘종에다가 무안 공산을 찍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 이 경호사 이 주역이나 이런 게 능통해가지고 속상한 부분이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서간으로 서간에서 보냈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뭐냐면 망쪼가리가 들으려니까 죽어도 안 듣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소설에다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무안에 그게 있어요. 그 누구지? 이름이 또 금방 또 잊어버렸네. 무안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배상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더라고. 말 그대로 전봉준 장군의 빼고 2인자로 남쪽에서 그 배상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무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전봉준 장군이 죽은 다음에 그 둘째 아들 그 용현이를 혼인을 시켜가지고 그 배상욱이 있는 마을로 보내거든요. 딱 거기 저수지라니까. 아주 나는 막 놀라웠고요. 내가 그 저수지 그 무한만 5번, 6번, 7번 내려갔나 보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마을인데 그 저수지 마을로 결혼해서 보냈는데 이미 배상옥이랑 많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상옥이랑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으키면 좋겠다. 그리고 또 거기가 비보 진압지지라 그냥 한 번 싸우면 이게 한 방에 이게 한 방에. 왜냐면 거기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 해자가 있더라고. 해자가 이렇게 성이 있어. 이미 성이 있는데 그 성 주변에 해자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기게 돼 있어. 그냥 이겨. 근데 이제 거기서 안 일으켜갖고 거기서 이제 몰살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의가 투합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고창에서 일으키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이 주역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또 어디에 능통해요? 또 병법에도 능통해요. 병법에 능통해가지고 그거 제갈공명에 진치는 법, 또 뭐예요? 손자병법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김태읍이 써놨잖아요. 그냥 그거 다 능통해서 막 일러주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다 일러주고 해서 거기가 다 이게 전령이 드나들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결국은 안 됐지요. 그래서 여기는 경어에도 능통한 주역에도 능통한 모습을 벌어내고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에 담긴 시는 이 주역을 드러내는 시는 이거 지금 수가 16이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남쪽에서 전봉준하고 이어질 줄은 몰랐지요. 어쨌든 경호선사는 이거를 잘 아는 분이었어요. 속상하죠. 그리고 또 아까 남쪽이 아니 그 숫자가 북쪽을 나타내는 거라 경호선사가 숫자라는 글씨로 시를 짓게 하지 않았나라는 뭐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이건 또 뭐냐. 경어는 다 나오네 여기. 아이고 지금 만약에 이걸 하려면 나는 못해요. 지금은 이미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그냥 간신히 이것만 이어가고 있고 그냥 목숨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언제 내가 다 썼겠어요? 이거 못해요. 이거 옛날에 해놓은 거 옛날에 해놓은 거 이거 PPT만 지금 만드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 PPT만 만드는데도 힘들어. 경어는 이 시에서 오행 즉 목수 토 금수는 인간의 생성과 소멸이 우주의 순환의 이치 같아서 태양과 수성과 목성과 화성과 토성 금성이 달을 지구와 걸지 멀리 생기는 변화 생기는 거라서 이 영향을 받는 데를 가지고 우리가 오종에 의해서 자연현상이나 인간현상의 일차를 해석해서 설명하려는 오행설로 위주로 이 시를 남기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죠? 하필이면 수를 갖다가 그 시제로 삼아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물어봐 누구냐. 여기서 일육은 천일생수 하늘이 먼저 물을 만들고 하고 땅을 의미하는 육을 합쳐서 하늘이 먼저 물을 만든다. 땅을 의미한다. 구경하시는 건 하시라고 그러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육을 합쳐서 일육은 천일생수 해서 하늘이 먼저 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의미하는 육을 합쳐가지고 일육이고 이것은 수다 이런 얘기지. 신기하지? 즉 오행의 수는 일육 나오네. 화는 이칠, 수는 38, 목은 38, 금은 49, 토는 50. 그러잖아. 16이라고 하면 안 된대잖아. 그래서 이게 그 말이야. 그래서 쌍육이나 도박 따위에서 주사위 눈이 1과 6이 나오면 한 달 중에 1과 6이 붙는 날. 뭐 강호 시대에는 그날이 휴일이고 집회일이고 아주 복잡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따지고 살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 시는 수덕사본에는 실려있지 않아요. 수덕사 경어포보에는 실려있지 않고 성명정 스님 거에만 실려있어요. 그래서 16을 시제로 삼았는데 이 16이라는 것은 오행의 숫자가 이렇게 담겨있다라 해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여기 밑에 알선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알선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선한다고 해준다고 하는데, 이 알선이라고 하는 뜻은 돌선자거든. 선, 기, 옥, 형의 우주 생성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알선이. 그래서 경어선사가 선, 기, 옥, 형의 그 우주 생성의 과정을 알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에 알선을 썼어요, 지금이. 그래서 꺼야 돼? 꺼내야 돼? 여기서 끊겠습니다.